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전력 교체를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의 신형 잠수함이 가장 유력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 성사가 되면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문근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캐나다가 잠수함이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그런데 신형 잠수함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유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서는 유력하다라고 네.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가장 유력하다고 엄청 좋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가장 유력할 수 있도록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는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되기에 네. 우리 6.25 참전국이고, 그다음에 뭐 아주 청정국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그 엄마들이 유학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걸로 이제 인식이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캐나다를 좀 뜯어보면은 굉장히 부자 나라예요. 네. 인구도 3,800만 이상이고, 그런데 이 부자 나라가 국방력을 보면은 굉장히 약해요. 이 경제력을 보면은 GDP가 세계 8위, 9위 막 네. 이 왔다 갔다 한단 네. 말이에요. 안정적인 10위권인데 우리는 뭐 10위에서 12, 13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 치고는 국방력은 20위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잘 안 들이는 나라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가까이 있고 거의 뭐 형제국 이상이죠. 같은 식구라고 보고, 그래서 뭐 육해공은 문제 있으면 미국이 지원해 줄 것이다 네. 하는 뭐 의존적인 생각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국제 관계라는 거 언제 틀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국방비는 보험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증강을 시켰어야 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력 같은 거 이거 별로 안 키웠어요. 세계에서 해안선 가장 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저는 캐나다로 알고는 있습니다. 영토도 세계 2위에 네.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국가가 국방력이 빈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네. 우리 한국한테도 국방 방위비 분담 500%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 캐나다에서 압력을 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압력을 그렇죠. 거기다가 넣었군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전쟁이 일어나니까 네. 이제 갈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의존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급해져 가지고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는 영국에서 2000년대부터 영국에 쓰던 잠수함, 중고 잠수함 4척을 가져왔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말썽을 많이 일으킨 게 네. 수리하는 데 힘들고 네. 돈도 아무래도 엄청 중고다 수조 원이 보니까.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한 척은 또 뭐 그 고장나서 쓰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불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마지막 디젤 잠수함을 이제 수입한 거예요. 네. 영국은 1992년경에 이제 우리는 디젤 잠수함 안 쓸 거야. 다 핵잠수함으로 가. 그래 대처 수장이 뭐 결심을 해버렸다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잠수함을 또 캐나다에 팔았어요. 근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2030년 되면 다 이제 그 퇴역시켜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잠수함을 가져야 되겠다. 해군 전력 중에서 그래도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잠수함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막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국방참모총장이 한 12척 정도를 사와야 되겠다.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만들기는 우리가 힘이 들으니까 오래 걸리니까 네. 사와야 되겠다. 네. 이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네. 막 여러 국가에서 이제 그렇죠. 관심을 네. 갖는 거죠. 네. 그 여러 국가 중에 그러니까 8척에서 12척 정도를 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네. 뭐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 3척을 수출한 국가고, 네. 그다음에 우리 독자적으로 2021년도에 3,000톤급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잠수함, 디젤 잠수함 중에는 그 잠수함을 이제 건조를 했고, 네. 엊그저께는 또 그 똑같은 3,000톤급을 암모함을 또 두 번째로 네. 해군에 인도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가에서 볼 때는 유력한 국가가 아니냐. 네. 근데 뭐 경쟁은 해봐야 되니까. 네, 그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로 예상되는 국가들이 몇 국이나 있고 어느 나라가 경쟁을 뭐 아직까지는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보는 한 6개 국가 정도가
경쟁에 입찰에 뛰어들지 않겠느냐 네. 예상을 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유력하다 하는데 이거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예상할 때 네. 독일은 세계 한 18개국에 한 170여 척 잠수함을 파는 나라예요. 베스트셀러. 네. 강국이죠. 네. 근데 독일도 1,800톤짜리까지는 팔았어요. 그런데 캐나다가 요구하는 2,500톤 정도 큰 잠수함, 장기 작동 가능한 잠수함 이런 잠수함 팔아본 경험이 없어요. 실자금이 없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독일하고 쌍벽을 이루는 베스트셀러가 그 프랑스가 있어요. 이건 지금 얘기하는 저 베스트셀러라는 건 디젤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프랑스는 한 30여 척을 팔았어요. 네. 30여 척. 그래서 독일하고 강하게 경쟁하는데 프랑스는 영국하고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핵잠수함만 운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5,200톤짜리 바라쿠다라는 핵잠수함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디젤 잠수함 원하면은 거기서 원자로는 빼고 디젤 잠수로 전환하겠다 이런 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은 실적함이 없는 거죠. 거기도. 네.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잠수함을 팔은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호주가 콜린즈급 3,000톤급을 만들 때 6척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설계도를 제공했어요. 설계도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네. 자국 잠수함을 A 시리즈. 네. 근데 A26이라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도 3,000톤급에 육박하는 그런 잠수함을 아직 만드는 네. 적이 없고 실적함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뭐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면 그냥 우리 국내에만 수용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아먹으려고 쉬우면 좀 팔아먹는다는 그렇지만 판매하려고 네.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S80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도 도달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시험 자망도 아직 못하고 무적함되는 그래서- 옛날 말이군요. 그래서 네. 무적함되지. 근데 과거에 이제 명성을 과거의 되찾으려고 명성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렇게 특출하지는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네. 일본이 과거에는 수출을 못했어요. 근데 2014년에 방위 장비 이전 뭐 원칙 정책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수출을 못하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를 바꿨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소류급이 있어요. 소류급.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취역시킨 타이게이급 이런 잠수함이 우리 잠수함하고 성능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캐나다에서 원하는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네. 좀 기분은 썩 좋지 않지만 강한 경쟁으로 이제 네. 부상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안무함 그다음에 이제 도산 안창호급하고 네. 일본의 소류급이나 타이게이급 타이게이급. 이런 잠수함들이 네. 캐나다가 원하는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이제 6개 나라를 짚어주시면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수준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궁금해요. 캐나다가 요구하는 수준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가격도 들어갈 거고요. 캐나다는 지금 급하죠. 그래서 빨리 만들어주는 나라, 네. 납기를 잘 지키는 네. 나라 이런 것 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안선이 가장 길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장기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이제 네. 초계를 해야 되니까 잠수함을 가지고 그러면 잠수함 장기 작전을 하면 배가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2,500, 3,000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오래 견딜 수 있는 네. 뭐 최소한 1개월 이상 이렇게 위에 안 올라오고도 작전할 수 있는 네. 이런 배. 그다음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방 인프라 이런 거하고 뭐 예를 들어 미국 걸 많이 쓰잖아요. 그 네. 장비 이런 것들이 호환성이 있는 나라. 그다음에 이제 이 60조 원이라는 거는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가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했는데 국가적인 경사라겠어요. 네. 1조 2천억.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1조 2천억. 네, 작년엔 폴란드 특수가 있어가지고 21조 원을 수출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지금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자, 방산 수출에 전력해라 막 맞아요. 지시하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캐나다에서도 그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니 우리가 잠수함만 사오지 말고 부가적으로 좀 무엇을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네. 뭐 예를 들면 그 기술 이전을 얼마 해줄 것이며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산업 뭐 간접 산업의 시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 반대급부를 요구해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우리 잠수함도 12척 사오면서 이런 것도 했어. 네. 이렇게 우리 국민께 기여했어. 네. 이런 걸 이제 그걸 절충교육이라고 절충교육. 네. 그래서 납기 성능 그다음에 가격 만족시켜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절충교육 그다음에 그 함정의 크기와 작전 요구 성능 이런 네. 것들을 만족시키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려면 이 기업이나 방위사업청 이런 데가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 네. 사람이 힘을 합쳐야죠. 네. 각 국가 전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일단 그런 조건들 지금 꼽아주신 것들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걸로 유력하다고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게 한국과 일본 정도 된다고 왜냐하면 가장 판단을-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실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배가 네.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살려면은 저거 보고. 성능이 입증됐어. 네. 이거 일본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최고고 네. 나머지 국가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도 만만찮죠. 네. 거기도 뭐 잠수함 하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유력하게 꼽히는 우리나라 잠수함을 좀 면면하게 들어보면서 질문을 해볼게요. 대우조선해양의 그 잠수함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이 좀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 얼마나 성능이 좋은 건가요? 우리나라는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두 군데에서 잠수함을 네.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20척을 가지고 있는데 18척은 독일에서 가져온 설계도에 따라서 원자재를 조립 생산한 거를 현대하고 대우 나눠서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대우조선하고 현대조선이 2021년도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만든 우리 설계 기술을 만든 걸 이제 해군에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도 잠수함 쪽에서는 대우가 좀 앞서요. 왜냐하면은 먼저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현대는 후발주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회사는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네.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성능이 이제 입증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도산한 면에서 그런가요? 정함 네.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하게 수직 발사관이 6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를 수출할 거는 지금 한 10개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요. 근데 수직 발사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네. 6개 국가가 핵무기를 거기다 싣고 있는데 네. 수직 발사관으로 쏴요. 네. 근데 SLBM 네, 그때 SLBM.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거죠? SLBM을 쏘는데 우리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이 6개 있는 날 세계 유일해요. 일본도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그걸로는 뭐를 쏘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걸로 조금 전에 얘기한 6개 국가 미영 중소불 네. 인도 여기는 핵무기를 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정책이 있잖아. 우리 네, 국가는. 네. 우리 한국은.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핵무기도 안 갖는다면서 왜 수직 발사관이 필요하냐 비웃어요. 네. 근데 우리보다 먼저 SLBM을 개발한 북한은 딱 한 발만 쏠 수 있는 잠수함을 네. 만들어서 시험 발사용으로. 네. 근데 그 이후에 잠수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사정, 그다음 국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여차하면 국가 정책만 결정되면 우리도 여기다 핵무기 실을 수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거죠.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구나. 거죠. 그래서 네. 우리는 잠수함이 전략무기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진정한 전략무기는 핵 추진으로 가야 되고 거기다 네. 핵무기를 실으면은 네.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선진국 같이. 네. 그래서 우리도 정책은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뭐 국제 정세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도 우리는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다. 네. 준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캐나다에서도 거기다가 이제 네.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그런 수직 발사관이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국산화가 76%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비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잠수하면 소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끄러우면 금방 잡혀요. 네, 그렇겠죠. 제가 지금 막 네. 말하고 있을 때 이제 앵커님 모르잖아요. 네. 저 잘 조용히 있으면 들리잖아요. 네. 같이 얘기하면 안 들린다고. 네. 그래서 잠수하면 누가 조용하냐 이것이 관건인데 우리는 뭐 음양 무반향 타일이라는 걸 개발해 가지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하고 외부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음파를 부는 걸 차단하고 이런 네. 기술도 적용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공기 불요 추진 체계를 탑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캐나다가 요구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또 일본보다는 유리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이제 더 깊이 자망하고 그게 유리한 게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특수 강의 철은 잠수함이 적용한 철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요. 그래서 거기는 한 500m 이상 자망할 수 있고 우리는 400, 우리도 한 400m, 500m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하고 일본은 잠수함을 많이 만들어봤어요. 우리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납품 기한 네. 이런 걸 맞출 때는 우리보다 좀 강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이건 이제 경쟁이 들어가는 사람이 막 네.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기술이 그렇죠, 뭐가 그렇죠, 있는지를 그렇죠.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가 이게 낫다라고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을 캐나다에 수출을 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뭐 다른 쪽에서의 이득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60조 원 말고 또 다른 이득이 있는 건가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면은 방위산업이 활성화되잖아요. 네. 그럼 뭐 인력을 더 채용해야죠. 그걸 우리 것만 만드는데 투입됐다면 이제 수출을 해서는 이제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배가 그러니까 차처럼 완성차 돼 있는 걸 파는 게 아니라 하기로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만들어서 그렇죠. 잠수함 판매를 하는 계약해가지고 거군요. 처음 설계도가 없는 배 네. 새로 만드는 모델을 네. 할 때는 통상적으로 10년에서 12년 걸려요. 네. 근데 이제 설계도가 됐고 부품이 완성된 상태에 조립할 때는 한 6년 정도 절반 정도 줄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 뭐 젊은이들이 취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그 60조라는 단위가 엄청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렇기 폴란드도 때문에 잘했다고 했는데 네. 수출한 것도 지금 거기에 3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을 이제 정말 육성해도 네. 되겠구나. 국가 전략 사업으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게 되면서 뭐 캐나다 같은 데 수출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또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겠네요. 교두보를 확실히 확보하는 거죠. 우리가 네. 이제 인도네시아에 2010년에 수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교두보로 일단 선정했는데 사실 동남아권은 이건 뭐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원활하지 않아요. 네. 비교적 부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도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잠수함 캐나다에서 한 척 원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예상컨대 뭐 한 척에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비교를 하면은 제네시스도 뭐 1억짜리 있고 뭐 1억 5천짜리 있고 네. 그러잖아요. 1억짜리로 보면 15,000대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산업 파괴 효과가 엄청나게 큰 네, 거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어쨌든 방위 산업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그다음에 대로 이제 뭐 네. 국산화가 많이 되면은 그동안 잠수함을 우리 외국에 사왔는데 네. 이제는 우리 자주 국방도 하고 이제 팔을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외국에서 부품을 사와야 되는데 우리가 자급자족하잖아요. 네. 이런 면이 큰 거죠.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폴란드에 수출했던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뭐 배를 만든다거나 잠수함을 그러니까 국방 차원에서요 만든다거나 또 전투기라든가 많이 이게 수출을 활발하게 하고 가장 유력하게 꼽힐 정도로 많이 좀 대열에 올라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뭐 금방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근 30년 전에 30년 전에 독일에서 이제 잠수함을 사와서 부품을 사와서 조립 생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운용하고 그다음에 수리하고 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해 가지고 30년 만에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우리 소중한 피와 땀이 서린 거예요. 그만큼 노력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 나라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 많이 산 나라도 독자적으로 못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손재주가 좋은 거지. 한국 사람들 영리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략 산업으로 세우면은 뭐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밀어주고 하면은 네.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캐나다에 그 수주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캐나다 수출하는 것들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총력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총력전을 근데 해야 이제 될까요? 통상 무기나 뭘 팔 때는 뭐 그 조선소 너희들이 장사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기업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 도산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런티를 해주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G2G, 뭐 B2B는 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이것도 올림픽에 우리 국가 전략 종목 있잖아요. 네. 이런 것 같이 방위 산업도 국가 전략으로 키우겠다. 대통령이 공언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산 수출에서는 잠수함이 굉장히 고부가가치고 굉장히 우리가 기술이 확보됐으니 이런 건 전략 종목으로 선택해서 네. 밀어주자. 그러면은 네. 과거에는 절충교육 말씀드렸죠.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60조 원을 수출하는데 60조 원의 상당은 절충교육을 통상적으로 30% 50% 했어요. 네. 근데 나라마다 틀려요. 네. 60조 원만큼 해줘. 그러면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예요. 네. 이거를 방위사업청이나 조선소나 이런 데 기업에 맡기면은 그것만 방산 부품 가지고 해결해야 되니까 네. 그 충당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어떤 국가들은 뭐 국가 산업 시설도 지어주고 뭐 네. 철도도 제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은 국방부에만 일임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산업부 이런 데서 연구과제 공동개발도 할 수 있는 네. 것이고 원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AI 요즘 AI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산업부 이런 데서 뭐 과기부 이런 데서 AI 그다음에 우주 산업 이런 데도 같이 공동 투자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범정부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뭐 일본 됐든지 또 독일이 됐든지 네. 경쟁이 매우 치열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등치가 크기 그쵸, 때문에 단위가 크네요. 네. 산업 수출 단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네. 범국민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교수님은 이제 전반적인 그 부서 그리고 전반적인 국민들의 응원, 지지 이런 것들이 총력적으로 필요를 하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런 총력 올림픽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뭐 외교적으로 국가 부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게 그 정부 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장들의 관계 그렇죠. 예,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네. 있죠.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는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 세척할 때는 뭐 대통령도 가고 그랬어요. 네. 근데 태국 잠수함을 2016년도에 우리가 이제 전을 들어갔는데 네. 중국하고 2파전이 됐었어요. 네. 근데 완전 퍼펙트하게 깨졌어요. 중국에서는 막 물량 공세를 한 거예요. 네. 잠수함 세척사면 한 척 더 줄게. 그런 게 어디가 네. 있어요. 세척사면 한 척 더 줄게. 네. 그다음 너희들이 원하는 무기 우리 중국 거 가장 업투데이트한 걸로 줄게.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이 잠수함 교육 훈련 디젤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젤 네. 잠수함 교육 훈련은 세계에서 최고예요. 네. 미국에서 인정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국가에서 잠수함 교육 좀 시켜달라면 네. 미국에서 그거 한국에 가서 물어봐 이 정도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다고 교육훈련을 시켜달라 하니까 우리 그때가 방위산업 비리 뭐 이런 거 네. 그게 사실 방위산업 비리가 아니라 납품 비리예요. 네, 네. 외국에 부품을 사다가 한 거지 방산 비리 하면 막 우리 국가 방위산업들이 잘못한 거 같이 네. 이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납품 비리 때문에 엄청나게 권한을 많이 받았어요. 네. 막 처벌받고 그럴 네. 때 방위사업청에서 그거 우리 개런티 못 해줘. 특정 기업 봐준다 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뭐 정부에서 개런티 해주는 건 서명도 안 해줬어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네. 거기서 퍼펙트하게 진 경험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호주에 44조 원 그 수출 네. 잠수함 건조 계획이 네. 있었어요. 그것이 프랑스로 갔어요. 결국에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깨졌잖아요. 그게
5년 만에 계약하고 깨졌다고. 네. 왜냐하면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해 준다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뭐 아베 총리하고 호주 총리하고는 거의 허니문 관계를 추진다. 네. 이럴 정도로 정부에서 엄청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 재계 총수들도 가서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일본이 거의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때.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 너희들 배 하는데 우리 호주에와에서 건조해. 그러니까 일본이 아이 그건 우리 국내법상으로 안 돼. 보안 이게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면에는 호주에서는 이제 프랑스하고 해서 12척 건조하면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 네. 이거를 좀 기술을 받으려고 했던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 됐는데 정치인들, 재계 수장들이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결국에는 네. 프랑스로 갔어요. 네. 이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적인 그 국가 최고 통수자나 네. 뭐 통수권자나 그다음에 산업 수장들 이런 사람들이 합하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올림픽 나가면은 전략 종목이 양궁이잖아요. 양궁. 네. 이런 거 같이 적극적으로 밀려주고 네. 육성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네. 방위 산업도 국가 전략 산업을 키우려면은 이렇게 총력전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네, 총력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조금 그 건덕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키고 싶어서 그 국방참모총장 캐나다군 네. 수장 우리나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그리고 경기도 평택의 명예 시민도 받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유엔 사령부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 인적 네. 자원.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비력이에요. 로비력. 네. 저도 미국에서 가서 네. 유학 군사학위 갔지만은 보면은 정말 일본은 체계적으로 로비를 해요. 그리고 로비를 인정해주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터부시하죠. 우리는 그거 뭐 잘못된 것 같지. 근데 우리도 한미연합사령관이라든지 네. 유엔군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협력할 때 그런 것이 좀 아쉬운데 네. 지금 마침 일본 총리하고 호주 총리하고 막 밀월 관계 유지했던 네. 것 같이 그 전 단계로 그 한국에 와서 18, 19년인가 네. 그때 이제 그 유엔군 부사령관으로 캐나다 그 웨인 에어라든지 네, 웨인 웨인 에어 에어 그 국방참모총장이요. 네. 중장까지 하고 부사령관 때 컴백을 했는데 지금은 국방참모총장이래요. 네. 그래서 육해공무원을 다 지휘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4월 달에 이제 이걸 발표했거든. 네. 12척.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네. 그러니까 친한 네. 친한. 네.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싸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잘 활용하면은 네.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어 잘 알으니까. 네, 누구보다 많이 경험을 해서 한국의 이제 국방 전력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잘 활용을 해보고 또 총체적인 뭐 총력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평이셨습니다. 좀 좋은 소식을 기대 한번 해보죠,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